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고기를 드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무엇을 섭취하기 위함일까요? 네, 아마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 같은데요. 가끔 고기를 먹으면 암이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백질은 근력 감소를 막고 또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암을 하시거나 자연치유 혹은 병행치유를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은 꼭 섭취하셔야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동물성 단백질만을 먹자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섞여 있다 보니까 성인병이나 또 종양이 자라는 데 매개체 역할을 해서 치유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식물성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 함량도 적고 포화지방과 또 콜레스테롤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식물성 단백질의 단점을 살펴보니까 신체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이 적다 보니까 이 근육량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유를 하시면서 체력을 유지하시려면 운동도 하셔야 하는데, 항암이든 자연치유든 근육이 없으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반대로 식물성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 다 섭취하는 게 맞다는 말인데요. 도대체 어떤 비율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3분의 2, 동물성 단백질을 3분의 1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잘 섞여야 단백질 합성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체중이 평균보다 낮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또 평균보다 높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시면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오리고기를 드시면 좋으시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전에도 많이 다뤄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원그린 플래닛의 비건 단백질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우리 환우님들께는 맞지 않는 몇몇 음식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환우님들께 맞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질의 단백질 식품인데요. 적당량은 10kg당 10g으로 본인의 몸무게가 만약 50kg이라면 하루에 50g을 먹으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마그네슘과 칼슘, 미네랄, 철, 풍부해서요.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두부는 콩으로 만들죠. 자, 콩은 유방암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콩이 가진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우유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반대로 콩에 든 것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인체 에스트로겐과 경쟁을 해서 마치 항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학설이 현재는 더 지배적입니다. 예전에 1999년에 했던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을 먹였던 기니피그가 암성 종양을 성장시킨다는 게 발견되면서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유방암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사들 사이에서 이소플라본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의견이 또 분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환우님들의 판단 하에 선택을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쉬워지실 수 있도록 콩이 유방암을 포함한 호르몬 계열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는 조만간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식물성 단백질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버섯인데요. 버섯에 무슨 단백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요, 이 버섯은 웬만한 채소보다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단백질 함량은 4% 정도이지만 이 또한 다른 야채들에 비하면 수배 높은 편인데 건조시키게 되면 단백질은 19%에서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유보다도 단백질 함유량이 높다고 하는데요. 버섯은 단백질을 제외하고도 비타민C를 포함해서 베타글루칸과 셀레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네, 세 번째는 렌틸콩인데요. 렌틸콩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요거트, 올리브유, 낫또, 또 김치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몸에 좋습니다. 특히 콩 종류 중에서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무기질에 속하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완벽식품이라고 불리는 슈퍼푸드 안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렌틸콩을 이용해서 강된장을 만들어서 현미밥하고 드셔도 되고 무엇보다 저보다 요리 실력이 훨씬 월등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니까 무궁무진하게 그 활용법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또한 콩 종류인 만큼 첫 번째로 말씀드린 두부와 참고사항은 동일하니까 이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더해서 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렌틸콩이 맞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 신장질환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고칼륨 혈증이나 복통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렌틸콩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g 정도라는 내용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성 단백질은 퀴노아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익숙하고 또 어떤 분들께는 생소한 곡물일 텐데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퀴노아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체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올려서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퀴노아 100g에는 일반 쌀보다 마그네슘이 4배 가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는 양인데요. 장 건강과 당뇨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요리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퀴노아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물에 불리면 칼슘을 또 효과적으로 흡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가 약하시거나 또 소화불량의 증상이 잦으신 분들은 그 양을 권장량보다는 조금 줄여서 드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리를 해서 드실 때에는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서 드시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강황이 좋다고 말씀드리면 몇 끼의 강황만 드시고 또 현미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현미만 계속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몸은요, 여러 가지 건강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몸에 좋다고 그것만 고집하시다 보면 위에 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 간에 무리가 가서 간 수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잘 배합하셔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